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실전기법 108 필살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장중방송이고 원래는 오늘까지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한 얘기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108로 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예열이 좀 돼야 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장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주식시장이 좀 이걸 하락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종복은 모니터 2대입니다. 보이죠? 여기는 방송용이고 여기 시세 조회용인데 약간 눈이 이쪽으로 갈 때는 원래 눈동자가 왼쪽으로 가면 안 좋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야 생각을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거짓말 시키는 건데 저는 왼쪽을 보고 있어요. 초점이 있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울긋불긋한데 하락하는 폭이 제한적이고 코스닥 종목들은 급등하는 거는 급등하지만 빠지는 쪽이 좀 많고요. 이거 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야 됩니다. 이 미스터마켓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은 안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에 있는 주식 위험하다고 했던 부분.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고 오늘은 실전기법인데 어쨌든 세 번째 시간에 성공투자 필수 요건 2 해갖고 시장 판단 기준 정립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현금 얘기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현금 얘기하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본 방송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 이토마토 PD한테 얘기해갖고 이거를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게 노트북이 이종복이 손발을 묶어놔가지고 우리는 종목 400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오늘 원래는 추세 분석 3요소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의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먼저 실전기법 108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주식 그다음에 움직임 양호한 주식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건 특징 주고 이종복은 마케팅, 미스터 진단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한 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 이종복이가 좋게 보는서부터 막 그런 거 그런 특징주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무차별적인 추격 매수 자제 바랍니다가 아니고 안 됩니다. 요 얘기하고 실전기법 108 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강한 주식은 아름답고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이거 주도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 수익보다 2%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라라는 얘기가 1, 2, 3에 기법서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 시간에 그게 기억이 났네요, 제가. 불안한 20%보다는 안전한 8% 아마 얘기했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바로 요걸로 들어갈게요.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바로 캔들이 넘어왔죠. 그래서 원래 요 시간에 한 번 더 추세분석 3요소 캔들 거래량 이평선까지 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중요한 요소마다 얘기를 해 드릴 거니까.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다라는 말을 한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양봉이 뭐고 음봉이 뭔지는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그리고 실전기법 1087-5 지지에서 매수가 나오죠, 여러분.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그죠? 자, 지지 이꼬로 저점하고도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108가지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창작의 고통을 느낀 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슨 놈의 말이 이렇게 많지? 분명히 말은 말인데 뭔 소리야? 이러는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이게 이종복이가 머릿속에서 1번부터 108번까지 생각하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이종복은 이게 혈관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자, 패스.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뭐라고 했냐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출판사에서 어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건 제가 그냥 은으로 바꿔줬어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하나로 생각하라라고 해야 그나마 어법에 맞는답니다. 근데 저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양봉은 매수세고 음봉은 매도세다라고 했더니 어법에 안 맞는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이거 죽어도 못 고치겠다고 하고서 안 고친 거예요, 여러분.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온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하나로 생각하라 해서 이 7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가는데, 여기가 매매 기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가.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옛날 얘기하는 게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작권 보여줬죠. 그리고 그게 2004년도에 키움증권에서 오픈된 거거든요. 원래 채널K라고 하는 그 증권방송이 있었어요. 2003년, 4년도에 채널K에서 오픈을 하고 이토마토에 와서 2007년도부터 배워야 산다를 한 걸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나중에라도 네이버하고 카카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분차트 매매 기법, 종가 매매 기법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2010년 이전에는 그런 단어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했느냐? 2012년도부터.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이토마토에서 이런 걸 장중에 방송에 나와서 아니면은 미스터 진단이든 아니면 마켓10이든 아니면 이종복이가 공개 방송이든 다 여러분들한테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FM이니까 그걸 배우세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이상한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방송이니까 요 정도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패스. 그리고 장대양봉은 새생명, 21선은 생명선, 거래량은 생명수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다 매매 기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한 것은 마인드 정립이었고요. 이건 마인드 정립.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매매 기법입니다. 최소한 10개 정도는 얘기하고 말을 해야 이제 말이 먹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개를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은 탄력 지표다. 이런 게 어법에 안 맞는다고 하는 문장인데, 어쨌든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은 탄력 지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캔들은 매수세, 거래량은 공방전, 이동평균선은 평균값이다. 요까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거,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양봉하고 음봉이 주로 나오고 지지 저항이 나오고 지지 매수 저항 매도라는 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This is 매매 기법. 자, 지금부터 지금 주식시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트를 뒤집은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생각이 나버렸네.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으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코스닥 150을 갖고 차트 분석을 해줬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800인데 뭔 1000 갖고 떠들어대느냐 막 이러는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FM한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코스닥은 150으로 하느냐? 코스닥 150 종목은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어느 정도 실적이 되거나 이런 굵은 구찌가 있는 우량한 주식들 위주로 묶어놓은 게 코스닥 150. 나머지 코스닥 종합은 200원짜리, 50원짜리, 지금 50원짜리는 없지만 100원짜리서부터 모든 주식을 통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래량은 탄력 지표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50원짜리, 100원짜리에서 거래량 수천만 주 터진 것도 같은 거래량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 분석을 할 때 종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코스닥 150으로 본다는 얘기도 10,000번을 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자기네들이 보는 차트하고 다르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답답합니다. 자, 패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 선물을 거꾸로 보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종복이거나 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합이 급등했을 때, 종합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정차트를 놓고 보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여러분들 주식 추격 매수해서 맨날 물리죠. 자, 여기 차트 한 번만 잡아줘 보세요. 지금 이게 거래소 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쫓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락으로 간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등했을 때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거 320도 못 넘어갈 것 같은데 21선 저항인데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되밀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라고 이 지수도 많이 올라가면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이 조정받는 거 있죠? 여기서는 Q. 지금 종합이 조정받는 것은 문제될 게 안 돼요. 문제될 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주식들과 종합의 흐름을 정수로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해피리모 화면에 이 주식이 있는데 이건 빼버리고, 자, 여러분들한테 우선 선익 시스템을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XR 기반형 메타버스 선익 시스템 초대박 맞네요. 이건 내가 오늘 좋아서 얘기하거나 뭐 추천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종복이의 최애 주식, OLED과의 주식이 양수 겸장으로 있는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제일 좋다라고 했죠. 보시면 음봉서부터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설명을 할 때 집에서 방송을 하면 이게 날라다니는데 여기 보시면은 4월 5일 날 음봉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음봉이 장대 음봉이고 이 앞에 있는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죠. 이게 장대 음봉이라고 해갖고 매도세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나온 매도세가 왜 안 좋은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상승 N자형 목표치 언저리를 주고 장대 음봉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사이에 두고 3825, 618로 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니까 여기 보시면 21선 언저리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연두색 선이 21선 언저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돌파된 직전 고점, 요거 이종복 유튜브에 돌파단 직전 고점, 이탈 전 직전 저점, 이탈된 직전 저점, 돌파 전 직전 고점에서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하는 전고, 된고, 전저, 된저 오픈 다 돼 있거든요. 2007년 배워야 산다에서 목에 고름 나오도록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된고, 기준 양봉, 그 다음에 이평선 지지가 몇 군데에 있어요, 여러분? 지지가 3군데에 있었죠. 지지가 3군데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봉도 매도세입니다. 이 매도세가 나와도 매도세의 힘이 있어도 여기 지지, 기준 양봉 지지, 된고 지지가 탄탄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밀리고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죽여주죠. 이래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거래량과 이평선은 탄력 지표라고 했죠. 이동평균선에서 이종복이가 제일 중시 여겨주는 게 6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주식 보다시피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3박자가 완벽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분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분차트 매매기법, 종가 매매기법이라고 요새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살짝만 얘기하고 가는데, 보세요, 여러분. 분차트 상으로 31,000원대에서 4만원까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건 이격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분봉을 똑같이 아까 일봉에서 본 것처럼 요 저점을 지지하면 이중바닥형이 되겠지만 21선은 떠 있고 기준 양봉은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3825, 618 캐치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이 주식을 내가 따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해 내는 거거든요. 이건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와 저항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에서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쳐 올렸으니까 고점에서 눌릴 때,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눌림목이 뭔지 알려줬죠. 눌림목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야 아는 건데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얕은 조정을 주는 걸 눌림목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은 밀리는 폭이 얕아야 추가 상승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밀리는 폭이 크면 눌림목이 아니고 조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조종을 잘 받는 걸 판단해 내야 되거든요. 조종을 잘 받는 걸 판단해 내는 것도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나의 원칙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패스하고 선익 시스템 어쨌든 신고가, 지금 종합이 최근에 흔들려 내려오지만 이종복이가 XR 기반형의 최애 주식으로 얘기하는 선익 시스템은 어쨌든 신고가고, 이 얘기를 지금 듣는 분들께 얘기해 주겠어요. 선익 시스템 이종복은 12,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었던 주식입니다. 요 얘기하고 갈게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 움직일 때 같이 얘기하는 주식 중에 코세스라는 주식이 있었거든요. 이 주식은 지금 보다시피 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전기법 108로 설명한 걸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이 왜 밀리는지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주식을 보면 최근에는 양봉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음봉이 많이 나오죠. 음봉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고요. 이평선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평선은 뭐가 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61선. 61선을 깬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약한 주식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캔들 거래량 이평선으로 놓고 봤을 때 캔들은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나쁘지만 이동평균선은 61선을 깨서 나쁘지만 고점에서 61선 기준에 이 기준을 잡으면 중심만큼 빠져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했던 누군가들은 아직 안 팔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선익 시스템이 움직임이 좋으면 코세스 같은 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을 해주는 거죠. 기가 막히죠. 이런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21선을 깔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고요. 21선 깔기 전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오늘 메타버스과에 있는 주식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맥스트라는 주식을 주로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주식인데 이 주식은 최근에 힘이 없고요. 그러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을 갖고 따지면 이 음봉이 이 주식에는 치명타였다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을 하거나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급락세가 멈추고 있다는 건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좀 전에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게 머릿속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해필이면 첫타 주식이 선익 시스템이 급등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은 실시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하기를 원하죠. 근데 지금 걔들은 특징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특징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종복은 이 기준과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일부의 사람만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 미스터 마켓을 할 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가 1000개가 나오면 나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이종복이한테는. 자, 패스.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특징으로 선익 시스템의 움직임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니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히토류. 이 시간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에 히토류를
금속으로 보지 말고 금속으로 보지 말고 2차 전지 원료로 봐야 된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갔는데 그 뒤에 3일 뒤인가요? 언론에서 난리 부르스 쳤죠, 여러분. 내가 그거 2022년 8월 달부터 얘기했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먹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주식을 갖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주식을 보시면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의 얼추 테두리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매수세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동안의 음봉이 나오면서도 저걸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점, 요런 게 조종을 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우로 올라가면서 지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올라왔던 이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갔던 요 자리가 된고 기준 양봉이라는 점, 아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설명이 여러분, 아까 와 이거 이어폰도 지금 적응도 안 되고 아까 선익 시스템하고 되게 유사한 얘기가 반복됐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또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실전기법 108로 얘기를 하다 보면 60 이상으로 지나가야 나오거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전기법 중에 뭐가 있냐면 3파 상승은 따라가되 5파 상승은 따라가지 말아라는 게 있어요. 5파 상승을 3차 상승 5파 상승, 이게 우리가 방송의 위험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다가 살해가 걸리거나 만약에 저렇게 되면 방송사고 났을까 봐 막 당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침을 더 해버립니다. 자, 5파 상승은 3차 상승, 상승에는 3파 상승. 이거 자꾸 말이 나갑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5파를 강조할 때는 5파라고 하는 거고 3차를 강조할 때는 3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에 따라 말이 3파가 나올 때가, 3차가 나올 때가 있고 5파가 나올 때가 있는데 결론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3차 상승은 따라가면 안 되고 3파 상승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배터리과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배터리과에 무지하게 많고 반도체과에도 되게 많은데 반도체과는 조정을 너무 얕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과가 오히려 눌림목형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나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는 그들 위주로 주식시장이 아마도 올라갈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분할 매수를 하든지 이삭죽기를 하든지, 자, 그럼 분할 매수와 이삭죽기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또 모르죠. 분할 매수는 내가 1000주를 살려고 했을 때 30%면 30%, 아니면 20%면 20%를 정해서 1000주를 살려고 했을 때 1차, 2차, 3차 지지를 나눠서 30%, 30%, 40% 사는 걸 분할 매수라고 하고요. 이삭죽기라고 하는 것은 분할 매수보단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느낌 가는 대로 빠질 때마다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은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주식하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얘기가 뭐냐? 그냥 사세요. 대충 사세요. 주워 먹으세요. 이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길래 대충 사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좋길래 그냥 사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좋길래 주워 먹으라고 하겠어요? 주워 먹다가 배탈 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 좋아하시죠? 아니요. 다른 겁니다. 이 종목은
간단 명료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디테일하다는 얘기는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복잡하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주식 이꼬로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진단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말이 많다는 얘기는 복잡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종목 이토마토 텔레비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지나가면서 툭 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거 이제 아시죠 여러분? 자 박수! 카트! 주식시장 빠지고 2차 전지 나락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지금 벌써 2시 33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렇다고 3시간 동안 방송 못합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금요일날 미스터진단에서 시장 얘기를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미스터진단 아류작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장중에 하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스타일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얘기한 거고 지금도 보시면 웰크론한텍을 얘기를 못했지 않습니까? 마켓텐 보시는 분들이요. 최근 일주일 내에 얘기하는 거예요. 언급됐던 2차 전지과에 있는 주식들, 배터리과에 있는 주식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린케미칼이라는 주식과 이 그린케미칼이라는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케미칼이라는 주식과 그 다음에 웰크론한텍은 그때는 따라가는 쪽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웰크론한텍 같은 주식이었죠. 이걸 갖고 실전기법 108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날 올라갈 때 양봉은 나오고 있었으나 이평선도 지지의 역할이라 좋았으나 문제는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못 미쳤죠. 그러니까 이 양봉이 우리가 이걸 기준 양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 양봉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어떨 때 밀려 내려올 때 그러니까 엄청난 기준 양봉이 있고 여기가 된고 아까 얘기해 드렸던 여기 된고 기준 양봉 지지 그 다음에 21선 지지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똑같네요. 뭐하고? 선익 시스템 똑같네요. 그리고 아까 직전에 얘기했던 그 주식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유니온인지 뭔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웰크론인지 뭔지도 여기 움직일 때까지는 설명하는 양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은 뭐가 달랐죠? 아까 걔네들하고 여기서 양봉 나는 날 걔네들은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릴 기세로 날아갔죠. 근데 이 주식은 거래가 거의 5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수반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고점에 저항을 받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날 뭐가 뚝 떨어졌습니까? 매도세가 확 튀어나왔죠.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주식은 차기 지지권으로 가는 거예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는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가 된고 이 기준 양봉이 여기가 지지 61선 언저리가 지지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로 밀렸을 때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쪽 어딘가로 밀렸을 때 매수하려고 했는데 여길 깨고 내려간다. 이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권으로 오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매수한다? 3분할 매수로 매수한다. 요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결국은 움직이고 지금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평선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 21선이 깨져버리니까 그게 거꾸로 뭐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뀌니까 저항을 뚫으려면 거래가 급증해야 되는데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꼬리 달고 밀리게 되는 거고요. 죽여주죠. 삼성전자 시간 관계상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릴까요? 포스코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 지금 얘기한 걸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주식을 보시면 이 주식은 매수세가 되게 강했던 건 지난주에 보시면은 팡팡팡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력한 매수세 등장, 중간에 매도세가 있었으나 다시 강력한 매수세 등장이 3번 나와버렸죠.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이격이 벌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들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면 이 양봉은 기준 양봉으로 지지요. 이 양봉도 기준 양봉으로 지지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 21선 지지요. 보다시피 얘가 40만 원대 있을 때 보다 보면 밑으로 지지가 되게 멀죠.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에 있을 때 사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 매도세, 음봉에 매도세가 출현했고 오늘도 음봉에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기준 양봉은 여기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 만약에 음봉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 기준 양봉 매수세로 급등했던 주식이 매도세 출현으로 인해서 한 3일 정도 빠지면서 기준 양봉의 지지에 21선이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 여기 어디서에는 양봉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지지 매수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종합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되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대형주는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밀렸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되, 분할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시장의 위치가 지수가 조정권에 있을 때는 한번 팔고 지수가 지지권에 있을 때는 그대로 들고 가면 상승 N자형 목표치로 가면서 다시 50만 원대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여줍니까? 지금 4-5 종목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벌써 2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섭하니까 몇 개를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밀리려면 확 밀리든 올라가려면 확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마음이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마인즈랩을 이 종목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이 종목이가 마켓 10에서 따라가면 물릴 거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왜 따라가면 물리느냐? 아까 얘기한 거하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이미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하루 이틀 1박 2일 코스 사이에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주식이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오려면 보통 일주일 이상 주가가 올라가고 밀렸고요. 한 일주일 가까이 올라간 다음에 밀렸고요. 한 일주일 가까이 올라간 다음에 밀렸고요. 이 자리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올라가면 밀리고 밀렸던 주식인데, 이틀 만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낙폭이 확대되면 직전 고점 언저리는 저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고 그랬죠. 직전 고점 언저리 저항까지 너무 빨리 도달한 거고, 종합이 약세를 주면서 지수가 약세를 주니까 직전 고점에서 있는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 이것은 차익 매물, 경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세게 못 올라간 겁니다.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주식은 주가 움직임이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종합의 흐름이 약간 조정권의 흐름을 주다 보니까 예전처럼 날아가기는 쉽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주식을 관심 있게 보다가 다시 지지권으로 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하면 되겠죠. 왜? 주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엄청난 음봉이 여러 개가 나왔으나 양봉 하나로 장악을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매도세를 한 방에 장악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얘기했으니까 대명에너지도 슬쩍 한번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대명에너지는 왜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알려줘 보겠습니다. 주식 그냥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 대명에너지 보세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서 보세요, 여러분. 직전 고점에서 매도세 출현이죠, 여러분. 직전 고점에서 매도세 출현. 그러면 주가는 밀려 내려가야 돼. 근데 이 주식은 된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된고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의 기준 양봉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주가를 매수하려면 지지에서 매수인데 여기 보세요. 그 지지권에 왔을 때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음봉은 매도세라고 그랬죠. 근데 이동평균선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동평균선은 60일 이동평균선인 24,000원 언저리로 밀릴 수 있겠구나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60일 언저리로 밀리기는커녕 다시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출현했죠. 왜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출현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기준양봉 시가 지지, 여기가 된고 지지, 여기가 된고 지지 해서 뭐가 많은 위치에 다다랐던 겁니까? 이 주식은 지지가 많은 위치에 다다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고요. 지금 상태에는 아까하고 마찬가지 코스닥 지수서부터 거래소 지수가 조정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제 저점 대비 올라온 폭이 다시 어디까지 올라와 버렸습니까? 직전 고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직전 고점, 돌파 전 직전 고점은 저항이라고 그랬죠. 주가가 종합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미 다시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오니까 또 무슨 매도가 출회가 되겠어요? 차익 매도, 경계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세게 못 갔던 거고, 이걸 다 말아주면, 이걸 다 매수를 누군가가 하면 매수세가 강해서 고점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장 고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고점을 넘어가느냐의 문제지, 이런 주식은 신고가 기대형, 요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하의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005930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도세가 강한 것도 있으나 매수세가 강한 것도 있죠. 여러분, 기가 막힌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낭만닥터의 해부학 시간이 아니고 미스터마켓의 주식 삼성전자 해부 시간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돌파된 직전 고점, 이게 돌파된 직전 고점이라고 그랬죠. 강력한 지지. 그 다음에 기준양봉, 얘는 기준양봉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기준양봉의 시가와 종가들은 다 지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지지. 바로 밑에 60일선도 상방향. 모든 게 완벽하죠.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리고 매도세는 4월 14일 매도세 하나가 뚝 떨어졌고요. 지금은 위아래 왔다 갔다 눈치 보는 도찌형 캔들이 나오거든요. 도찌형 캔들은 위도 아래로도 다 들어가는,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얘기했던 정의를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윗꼬리 아래꼬리를 웨이브로 칭하며 어디에든 통용된다. 캔들에 있어서 윗꼬리는 고점 매도세, 캔들에 있어서 아래꼬리는 저점 매수세라 칭한다. 양봉은 매수세요, 음봉은 매도세다. 이게 이종복이가 정의 내려준 캔들의 정의, 실전 캔들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주식은 지금 위로도 세게 못 가고 아래로도 세게 안 내려오고 도찌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식은 당연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66,000원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두 번째, 66,000원을 돌파를 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폭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조정의 폭 대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원래는 7만원 언저리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탄력 저하 플러스 해외 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스닥 시장, 그리고 거기에 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올라간 폭을 다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장의 분위기상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밀릴 때 무슨 매수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게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저점 매수, 3분할 매수,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그걸 우리가 3분할 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2시 45분입니다. 자, 패스하고 파워포인트 이거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원래 이거 갖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갖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 안 잡아주면 안 되죠. 이거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얘기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다시피 100장이 넘습니다. 103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몇 장이었죠, 피디님? 지난번 시간에 77장이었는데 오늘 103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준비해 온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캔들거리랑 이평선이 없어서 좀 다소간의 아쉬운 부분은 좀 있으나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근데 이걸 화살표를 누르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밑으로도 안 먹혀요.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2차 전지가 10% 스름할 때 반도체가 뻘겋거나 막 이런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괜찮은데 제가 너무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도주가 3에서 5% 빠질 때 많이 올라간 게 막 10에서 15%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 장중에 잘 참고하시라고 얘기했던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관심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합 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기준과 원칙은 뭐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성공투자 필수 요건에 여러분들한테 고점에 있는 배터리 조심하라고 그토록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되게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지금 따라 들어가면 이 변동성을 못 버틴다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장 판단 기준 정립 지난주 방송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필코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는 에너지를 되게 강조하고 갔어요. 시장 판단 기준 정립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단 얘기는 그 시점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좋았단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 지난주에 대박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의 순환매로 여러분들한테 대명 에너지도 그냥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반대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정도 얘기해드렸으면 됐고 포스코 한번 언급 들어갔으면 됐고 그 다음에 히토리 관련주하고 저기 선익 시스템 같은 거 움직였으니까 됐고요.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중형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수 부담 때문에 대형주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식은 여기서 말하기가 부담 가니까 그냥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로 와야 되니까 에너지 관련주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어디냐? 이쪽에 있다. LS. 얘가 상승 N자형 목표치까지 올라간 거고 아까 포스코 케미칼 설명하고 유사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 케미칼 매수세가 강하면서 올라갔으나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흘러내리고 있고 기준 양봉은 여기 있고 이평선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포스코 케미칼 설명한 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사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금거져 있는 데 있죠. 이 금거져 있는 데 정도로 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저점 매수라고 얘기를 해도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니 당연히 마우스로 금 딱딱딱딱 거주는 쪽이 지지지 않습니까? 실전기법 108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고 그랬죠. 지금 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장이면 주식을 사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미 종합이 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지금은 변동성이 세게 나오니까 장기 투자용으로 지금 사면 안 되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리고 종목이 어느 정도 밀리고 그러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리는 자리가 얼마일까요?서부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마디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내일 마켓텐에서 할 얘기가 없어져요. 자, 패스. 어쨌든 에너지 관련주들 날라댕겼고
현대에너지인지 현대일렉도 여기서는 따라 들어가면 추격 매수입니다라고 아마 지난주에 얘기가 들어갔었을 겁니다.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매수다? 여러분, 어떨 때 얘들이 조종받을 때,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종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 정도도 똑같은 거고, CS 윈드가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네요. CS 윈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데리고 간 게 뭐였었냐? 여러분, 이들을 데리고 간 게 이건 추천주 아니에요, 여러분. 비나텍이었어요, 여러분. 비나텍이라는 주식 한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눌림목의 정수요, 이게 급등주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잘 가려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을 때, 아까 걔네들처럼 그냥 하나기술로 얘기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와,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숨 쉰 적 있습니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 되게 많죠? 자, 하나기술도 이 종목이가 좋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3일째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게 되게 크죠? 이건 눌림목이 아니고 이걸 조종을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된고가 여기고 21선이 여기고 61선이 여기니까 분할 3분할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각이 워낙 가파르게 밀렸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때는 한 방에 85,000원을 못 뚫고 가면 이런 것도 한 번은 또 팔아먹어야 돼요. 자, 패스시키겠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어도 밀리는 폭이 큰데 비나텍 같은 경우 보세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밀리는 폭이 음봉 3개 이상이 떨어져도 이 다른 주식은 양봉에 지금 절반까지 밀렸거나 양봉의 시가까지 다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은 그 양봉의 절반은커녕 382 지점 정도에서 버팅기고 있죠?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주가가 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법이 무슨 기법이다, 여러분? 그것이 눌림목 기법. 그래서 이 비나텍은 지금 따라가면 이것도 추격 매수가 되지만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종을 예쁘게 받으면 에너지 관련주들을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늘 장 보다시피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주가 한 번에 안 죽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선액 시스템이 날아가면서 메타버스 플러스 OLED과의 하반 경직성을 주니까 저쪽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들은 여러분, 펫배터리 관련주가 하반 경직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리튬 관련주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 매수 권역으로 오고 있는데 음봉을 세게 주면서 밀린 폭이 큰 주식들은 조금 늦게 봐야 되고요. 아까 하나기술과 같이 장대봉으로 뽑아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3일 정도 조정을 준 것이 기준 양봉의 지지, 이평선의 지지 이런 위치에 오는 주식을 3분할 매수로 관심을 가지시면 very 굿이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과의 주식들은 제가 왔을 때는 수요일쯤 언저리, 그죠? 예, 수요일쯤 언저리부터는 움직임이 좋아지는 주식이 나오지 않겠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실전기법 108을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전기법 108 대여섯 개 딱 얘기해 놓으면 저는 1시간 동안 혼자 떠들어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전기법 108을 한 50개 정도로 얘기했다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 잘 보시고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밀리는 게 매수 기회인데 차트 잘 보시면서 저점 매수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 저는 물러가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